저는 오야마 히로토, 일본 출신 도시계획 전문가예요. 30년간 세계를 떠돌며 살았어요. 뉴욕에서 5년, 도쿄에서 7년, 상하이에서 3개월. 업무 때문이었죠. 뉴욕은 어땠냐고요? 빨랐어요. 모두가 뛰어다녔죠. 시간은 돈이다. 그게 뉴욕이었어요. 도쿄는요? 조용했어요. 지하철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침묵은 예의다. 그게 도쿄였어요. 상하이는요? 거대했어요. 매일 새 건물이 올라갔죠. 성장이 전부다. 그게 상하이였어요. 그런데 그날 문득 전화기를 열어봤어요. 업무 외에 지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23일 전이었어요. 사진첩도 열어봤어요. 3개월간 상하이에서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건물만 있었어요. 사람은 없었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머리를 식히러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시키고 구석자리에 앉았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렸어요. 젊은 친구들이 흥분해서 떠들고 있었어요. 야, 그 나라 진짜 미쳤어. 할머니가 30분을 걸어서 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 30분을 처음 보는 외국인을? 나도 식당에서 혼자 밥 먹으니까 아줌마가 국 한 그릇 더 주시면서 쓸쓸하잖아 라고 하는 거야. 진짜 울 뻔했어. 그 나라 사람들 대체 왜 저래? 완전 다른 세상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23일간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던 저. 30분을 낯선 사람을 위해 걷는 그 나라 사람들. 집으로 뛰어갔어요. 노트북을 열었죠. 항공권 사이트를 띄웠어요. 그때 눈에 들어왔어요. 편도 9만 원, 단 일석 남음. 클릭했어요. 예약 완료. 다음 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30년간 세계를 누볐습니다. 수십 개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것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30분을 걷는 할머니. 혼자 밥 먹는 손님을 못 보는 식당 주인.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게 일어난 일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누구도 멈추지 않는 도시였죠. 완벽했습니다. 도쿄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침묵은 질서다. 누구도 소음 내지 않는 도시였죠. 완벽했습니다. 상하이에서 3개월을 살았습니다. 성장이 전부다. 멈추지 않는 건설, 끝없는 발전의 도시였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52층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1000만 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웅장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23일 전. 마주친 눈빛 기억조차 없습니다. 3개월간 나눈 대화 얼마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1000만 명 속에서 완벽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들었습니다. 두 젊은 여자가 흥분해서 떠들고 있었죠. 그 나라는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 할머니가 30분을 걸어서 낯선 외국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대. 식당도 미쳤어. 혼자 온 손님 보면 무조건 뭐라도 하나 더 준대. 쓸쓸하잖아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뉴욕의 속도, 도쿄의 질서, 상하이의 성장. 세계가 가진 모든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가진 건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9만 원짜리 편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효율과 인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뭘 고르겠습니까? 저는 효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상하이로 갔죠. 그리고 3개월 만에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오야마 히로토, 일본 출신 도시계획 전문가로 30년간 세계를 누볐어요.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제 목표였고, 감정은 비효율의 시작이라고 믿었죠. 상하이는 완벽했어요. 감정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같은 도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녁 8시쯤이었죠.
앞에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떨어뜨렸어요. 사과 2개가 길바닥으로 굴러갔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려다가 멈췄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1명, 2명, 3명, 15명이 할머니를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10m쯤 걸어갔을까요? 가슴이 답답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사과를 줍고 있었죠. 그런데 한 여학생이 달려가더니 할머니를 부축하며 사과를 주워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여학생은 할머니께 뭐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작 20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20초가 제 가슴을 쳤죠. 왜 나는 안 했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어요. 불빛들이 하늘을 수놓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에 다시 밖으로 나갔죠. 심야 편의점에서 물을 사고 나오는데 계산대 직원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죠. 제가 물을 내려놓자 화들짝 놀라며 계산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내가 괜찮아요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저 직원은 편했을 텐데. 30년간 수천 번 편의점을 이용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효율적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때 앞쪽에서 중년 남자가 비틀거렸어요. 저혈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무릎이 꺾이더니 쓰러질 것 같았죠. 저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슬쩍 비켜났죠. 남자는 간신히 기둥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다음 역에서 저는 내렸어요. 원래 새 정거장을 더 가야 했지만 도저히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었죠. 거리로 나왔어요. 저는 목적 없이 걷기 시작했죠. 1블록, 2블록, 3블록. 사람들이 물결처럼 흘렀어요. 모두 급했어요. 모두 바빴어요. 모두 혼자였습니다.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죠. 옆 테이블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여자 2이었는데 한 명은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은 진짜 미쳤어. 나 길 잃었는데 할머니가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어. 30분이나 걸어서. 나도 그랬어. 식당에서 혼자 밥 먹으니까. 아줌마가 국 한 그릇 더 주시면서 젊은 친구 혼자 먹으면 쓸쓸하잖아래. 눈물 날 뻔했어. 한국 사람들은 왜 저래? 완전 다른 세상이야.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한국, 서울. 어젯밤 할머니를 도와준 여학생이 생각났어요. 편의점 직원의 떨리던 목소리도 생각났죠. 지하철에서 쓰러질 뻔한 남자도 떠올랐습니다. 혹시 서울엔 뭔가 다른 게 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30년간 효율만 믿고 살았어요. 도시가 커질수록 사람은 차가워지는 게 법칙이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파트로 갔죠. 노트북을 켰어요.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죠. 상하이 서울. 엔터를 쳤습니다. 편도 9만 원, 내일 오후 2시 출발. 9만 원. 제 한 달 커피값보다 싼 금액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죠. 비효율적이야. 업무와 무관해. 하지만 할머니가 사과를 주울 때 나는 그냥 지나쳤잖아. 한국도 똑같을 거야. 그럼 확인이라도 해보자. 30분을 걸어서 길을 안내해주는 할머니가 정말 있는지. 통화 기록을 열었어요. 마지막 통화 23일 전.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 날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52층 창밖을 봤습니다. 수백만 개 불빛이 반짝였어요. 화려했어요. 완벽했죠. 그런데 그 속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예약 완료 인천공항 도착 내일 오후 2시.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죠. 그냥 뭔가 터진 느낌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만 보고 오자. 정말로 30분을 걸어서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만 하고 오자.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하루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줄은요.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두근거림이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희망이었다는 걸. 그리고 희망은 효율보다 강하다는 걸. 인천공항 게이트가 열렸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뭐가 다른지 몰랐어요. 공기? 아닙니다. 불빛? 그것도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한국어였지만 어딘가 따뜻했죠. 목소리에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죠. 이건 서비스의 일부일 뿐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캐리어를 찾았어요. 공항 로비로 나왔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부딪히지 않았죠. 상하이에서는 매일 누군가 어깨를 들이받았는데 여기선 모두가 자연스럽게 비켜갔어요. 우연이겠지. 공항철도 표를 샀어요. 서울역까지 가는 직통열차였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서 있었어요. 오른쪽은 비워뒀죠.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상하이에선 에스컬레이터 양쪽이 다 막혀 있었어요.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죠. 이것도 우연인가? 열차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플랫폼에 선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켰어요.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겁니다. 상하이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열차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대체 이건 뭡니까?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숙소는 홍대 근처였거든요. 2호선으로 갈아타야 했어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없었어요. 캐리어가 무거웠죠. 25kg쯤 됐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새 계단을 내려갔을까요?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저는 당황해서 멈칫했어요. 남자는 이미 제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는 계단 아래까지 캐리어를 내려놓고는 손을 흔들며 갔어요. 괜찮으세요라는 말만 남기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30년간 세계를 누볐어요. 런던에서도 뉴욕에서도 상하이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죠. 캐리어 때문에 힘들어하면 사람들이 피해갔어요. 당연했죠. 각자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는 묻지도 않고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한 줄로요. 노란 선 뒤에 질서정연하게 섰어요. 열차가 도착했죠.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켰어요.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상하이에선 문이 열리는 순간 전쟁이었어요. 밀고 당기고 우르르 쏟아져 들어갔죠. 여기는 달랐어요. 아무도 밀지 않았죠. 모두 기다렸습니다. 열차에 올랐어요. 자리가 없었죠. 손잡이를 잡고 섰어요. 옆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쇼핑백을 들고 계셨죠. 다음 역에서 한 학생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손짓했죠. 앉으세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학생은 이미 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홍대 입구역에 내렸어요.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또 한 남자가 다가왔죠.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번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웃으며 캐리어를 들어 올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펼쳐졌어요. 상하이만큼 화려하지 않았죠. 빌딩도 낮았어요. 불빛도 수수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길 한복판에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죠. 아무도 부딪히지 않았어요. 모두 자연스럽게 비켜갔죠.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모두 멈춰 섰죠.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숙소로 향했어요. 골목길이었죠.
좁은 길에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한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왔죠.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일본에서. 오, 일본. 어서 오세요. 길 찾으세요? 네, 숙소를. 아저씨는 제 핸드폰을 보더니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기 모퉁이 돌아서 2블록 가면 돼요. 쉽죠?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저는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뭡니까? 숙소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었죠. 창밖을 봤어요. 골목길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녁 8시였어요. 상하이였다면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죠. 이야기를 나눴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냈죠. 적기 시작했어요. 공항 직원의 미소. 에스컬레이터 한쪽 비우기. 지하철 줄서기. 캐리어 들어준 남자 2명. 자리 양보한 학생. 길 알려준 카페 주인.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시스템도 아니야. 이건 문화야. 창밖을 다시 봤어요. 서울의 불빛은 상하이보다 어두웠죠. 하지만 그 속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도시는 불빛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빛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배가 고팠어요. 숙소 근처를 걸어 다녔죠. 골목마다 식당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몰랐죠. 한글을 읽을 수 없었거든요. 1시간쯤 헤맸을까요? 작은 골목에서 낡은 간판을 발견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위에 6글자가 적혀 있었죠. 한글이라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은혜식당. 일본어 발음으로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식당은 작았어요. 테이블이 5개밖에 없었죠. 낡은 의자, 오래된 벽지, 낮은 천장이었어요. 상하이의 세련된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앞치마에 얼룩이 묻어 있었죠. 손은 거칠어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혼자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어를 잘 못했거든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주머니는 구석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어요. 메뉴판을 건네주셨죠. 한글밖에 없었어요. 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일본? 네. 일본. 아이고, 그럼 김치찌개 드릴게요. 한국 음식 처음이죠? 맛있어요.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죠.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손님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아주머니가 접시를 들고 나오셨어요. 김치전이에요. 서비스예요. 혼자 밥 먹으면 쓸쓸하잖아요. 접시를 내려놓으셨어요. 김치전이었어요. 김치가 박힌 부침개였죠.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서비스요? 네, 그냥 드세요. 혼자 오신 손님은 항상 뭐라도 하나 더 드려요. 아주머니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김치전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죠.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조각을 집었죠. 입에 넣었습니다. 매웠어요. 뜨거웠죠.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어요. 맵거나 뜨거워서가 아니었죠. 그냥 따뜻했습니다. 상하이의 10,000개 불빛이 주지 못한 따뜻함이 이 작은 식당의 김치전 한 조각에 담겨 있었어요.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밥도 나왔죠. 반찬이 6가지나 나왔어요. 작은 접시들에 담긴 나물과 김치와 계란이었죠. 맛있게 드세요. 아주머니는 또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찌개를 한 입 떴죠. 뜨거웠지만 맛있었어요. 밥을 떴죠. 반찬을 먹었어요. 하나하나가 정성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세계를 누볐어요. 수천 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죠. 하지만 이렇게 울면서 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계산을 하려고 일어섰죠.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맛있었어요? 네. 정말. 말이 막혔어요. 맛있었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8,000원이에요. 8,000원. 일본 돈으로 800엔쯤 됐어요. 상하이에서 편의점 도시락 값이었죠.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을 냈습니다. 거스름 돈 됐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손이 거칠었어요. 오랜 세월 일하신 손이었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또 오세요. 혼자 오면 쓸쓸하니까 우리 식당 자주 오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길에 섰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30년간 찾던 게 뭔지 알았죠. 효율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거대한 빌딩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혼자 밥 먹으면 쓸쓸하잖아요 라는 한마디였어요. 서비스 김치전 한 조각이었죠. 거친 손을 꽉 잡아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죠.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야. 빌딩도 낮고 불빛도 수수해. 하지만 사람의 온도가 가장 높은 나라야.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흔들렸죠. 하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도시는 크기로 평가되지 않아. 온도로 기억돼. 저녁이 됐어요. 저는 다시 은혜식당으로 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이고, 또 오셨네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웃으셨어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아까 그거요. 김치찌개요. 또요? 좋아요, 앉으세요. 저는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오셨죠. 일본에서 오셨어요? 네. 어서 와요. 소주 한잔 할래요? 저는 망설였어요. 술을 잘 못했거든요. 괜찮아요, 한 잔만. 혼자 밥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소주병과 잔을 가져오셨어요. 따라주셨죠. 건배. 저는 잔을 들었어요. 할아버지도 잔을 들었죠. 부딪혔어요. 소주를 마셨습니다. 매웠어요. 처음엔 매워요. 하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달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술 얘기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의 관계 얘기였어요. 인생 얘기였죠. 마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김치전도 또 나왔죠. 서비스라며 웃으시는 아주머니 얼굴이 환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며 울었어요. 소주를 마시며 웃었죠.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어를 잘 못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들었어요. 친구라는 말을요. 낯선 나라의 작은 식당에서 이름도 몰랐던 사람들에게서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서울 이틀째 아침 잠에서 깼어요. 창밖을 봤죠. 골목길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상하이의 아침과 달랐죠. 급하게 뛰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여유 있게 걸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도 상하이에서도 느낀 적 없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머리의 한 구석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지도 몰라. 내가 운이 좋았던 거야. 지하철 계단에서 캐리어 들어준 남자 2명. 혹시 그들은 그냥 친절한 개인이었던 걸까요? 은혜식당의 서비스 김치전. 어쩌면 외국인이라 특별히 잘해준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에 대해 검색했죠. 한국 친절 진짜. 한국 사람들 외국인에게만 친절. 검색 결과들이 나왔어요. 외국인들의 후기였죠.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잖아.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은혜식당으로 가려다가 멈췄죠. 어제 2번이나 갔어.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자. 사실은 두려웠어요. 혹시 어제의 따뜻함이 한순간의 착각이었다면? 혹시 오늘은 다르다면?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홍대 사거리였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죠.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멈춰 서 있었죠. 30명쯤 됐을까요? 아무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40초가 지났죠. 여전히 아무도 건너지 않았어요. 상하이였다면 5초 만에 모두 건넜을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요. 뉴욕도 마찬가지였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죠. 단속 경찰도 없었어요. 그럼 왜 지킨 거지? 다음 신호등으로 갔어요. 또 같았죠. 빨간불에 모두 멈췄어요. 차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었죠. 사람들이 플랫폼에 줄을 섰어요. 2줄이었죠. 문 양쪽에 하나씩이었어요. 열차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사람들이 비켰어요.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죠. 마지막 사람이 내렸어요. 그제야 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에 땀이 났어요. 연출이 아니야. 이건 진짜야. 열차 안에서도 관찰했어요. 노약자석이 있었죠. 젊은이들은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비어있는데도 말이에요. 다음 역에서 노인이 타셨어요. 한 청년이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회기역에서 내렸어요. 이유 없이 내렸죠. 그냥 더 보고 싶었어요. 역 앞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물을 사려고요. 계산대에 20대 남자 직원이 있었죠. 저는 물을 내려놓았습니다. 1,500원입니다. 돈을 냈어요.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멈칫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말이 진심처럼 들렸죠. 상하이에서는 기계처럼 감사합니다만 들었거든요. 밖으로 나왔어요. 벤치에 앉았죠. 사람들을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셨죠. 버스가 왔어요. 할머니가 올라타려는데 가방이 걸렸죠. 뒤에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죠. 고맙습니다. 여학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짧은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카페로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했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오후 6시쯤이었죠. 모두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밀치지 않았죠. 좁은 인도에서 자연스럽게 비켜갔습니다. 한 남자가 넘어졌어요. 보도블록에 걸려서였죠. 3명이 동시에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이 나라의 질서는 감시가 아니라 양심에서 오는 거구나. 30년간 도시를 연구했어요.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했죠. CCTV, 벌금, 단속, 감시. 그게 질서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카메라가 없는데도 신호를 지켰죠. 경찰이 없는데도 줄을 섰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넘어진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게 문화구나. 저녁이 됐어요. 배가 고팠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은혜식당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자.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식당 앞에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이고, 또 오셨네.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단골이네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요. 또요? 좋아요, 앉으세요. 저는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나오셨죠. 일본 친구. 어제 소주 괜찮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오늘도 한 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처음엔 매워요. 하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달아요. 어제도 들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리 들렸죠. 사람도 그래요. 처음엔 낯설죠. 하지만 계속 만나다 보면 가족이 돼요. 저는 잔을 들었어요. 할아버지도 잔을 들었죠. 건배. 친구. 친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소주를 마셨어요. 여전히 매웠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김치전도 또 나왔죠. 서비스라며 웃으시는 아주머니. 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보여주기도 아니야. 이게 진짜 한국이야.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노트를 꺼냈어요. 적었습니다. 도시의 따뜻함은 여전히 낯설어. 하지만 그 낯설미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겨. 서울 사흘째, 저는 은혜식당을 다시 찾았어요. 문을 여는 순간 아주머니가 소리쳤죠. 우리 일본 친구. 어서 와요. 우리 친구라는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보지도 않았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치찌개요. 또요? 매일 똑같은 거 먹어도 돼요? 좋습니다. 맛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손에 소주병을 들고 계셨죠. 오늘도 한 잔? 네. 잔을 따르시며 말씀하셨어요. 3일째네요. 이제 진짜 친구예요. 친구.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합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셨어요. 따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을 못 봐요. 못 본다고요? 네. 혼자 밥 먹는 사람, 짐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 길 잃은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까? 그게 사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김치찌개, 밥, 그리고 오늘은 계란찜까지 나왔죠. 서비스예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거 하나 더 드려요.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뭘 감사해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나라의 작은 식당에서 사흘 만에 친구가 됐어요.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나이도 직업도 모르는데 친구가 됐죠. 상하이에서 3개월 동안 단 한 명의 친구도 못 사귀었는데 말이에요. 왜 우세요? 아주머니가 놀라셨어요. 아니, 그냥. 혹시 고향 생각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고향 생각이 아니었죠. 제 인생 생각이었어요. 30년간 뭘 했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주를 따르셨어요. 마셔요. 슬플 땐 한 잔 마시고, 기쁠 땐 한 잔 마시고, 그냥 있을 땐 한 잔 마셔요. 저는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죠. 소주를 마셨어요. 여전히 매웠어요. 하지만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말씀하셨죠. 처음엔 매워도 계속 마시면 달다고. 기억하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소주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죠. 할아버지가 크게 웃으셨어요. 정답. 역시 똑똑한 친구예요. 그날 저녁 저는 3시간을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고 갔죠. 모두가 아주머니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속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밤 9시 일어서려는데 아주머니가 손을 잡으셨어요. 내일도 와요. 네. 올게요. 약속이에요. 친구.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벽이 무너졌어요. 효율, 시스템, 감정 배제. 전부 무너졌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별이 보였어요. 상하이에서는 본 적 없는 별이었죠. 노트를 꺼냈어요. 적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사람을 가르쳐준 나라야. 화려함보다 진심이, 규모보다 온기가 더 위대하다는 걸. 손이 떨렸어요. 이제 알았어. 내가 30년간 찾던 게 뭔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수수했죠. 상하이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요. 서울 닷새째 아침, 눈을 떴어요. 귀국 비행기표가 오늘 오후였어요. 도쿄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상하이에서 찍은 사진들을 열었죠. 거대한 빌딩, 휘황찬란한 불빛, 사람 없는 거리가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시를 본 게 아니라 건물을 본 거였구나. 사진을 하나씩 넘겼어요. 52층 아파트, 지하철 안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들, 텅 빈 카페 테이블. 모든 사진에 사람이 없었죠. 아니, 사람은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없었죠. 표정이 없었어요. 온기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골목길에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여셨어요. 지나가는 청년이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사람이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짐을 쌌어요. 캐리어에 옷을 넣었죠. 하지만 손이 느렸어요. 일부러 천천히 했죠. 시간을 끌고 싶었어요. 11시가 됐어요. 공항 가려면 오후 1시에 출발해야 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자. 은혜식당으로 향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죠. 이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페인트 벗겨진 간판들. 닷새 전에는 초라해 보였어요. 지금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어요. 어머, 왜 이렇게 일찍? 아주머니가 놀라셨어요. 오늘 돌아갑니다. 일본으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벌써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네. 원래 계획이. 말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일본 친구, 진짜 가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잔 해야지. 친구. 친구. 그 단어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소주병을 가져오셨죠. 천천히 따르셨어요.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네. 사흘 전이죠. 사흘인데 친구가 됐어요. 빠르죠? 너무 빨라서 믿기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잔을 들었어요. 한국은 그래요. 빨리 친구 되고 빨리 가족 돼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저는 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건배. 잔이 부딪혔어요. 소주를 마셨습니다. 매웠어요. 하지만 눈물이 더 매웠죠. 할아버지, 제가 30년간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뭘요?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예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 일이었죠. 런던, 뉴욕, 상하이. 세계 곳곳을 다녔어요. 거대한 빌딩을 설계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만든 건 도시가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걸. 감옥이요? 네. 사람이 없는 감옥이었어요. 효율만 있고 온기가 없는 곳이었죠. 할아버지는 소주를 또 따르셨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죠.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 사람은 건물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살아요. 그 말이 폭발처럼 울렸습니다. 아주머니가 김치찌개를 가져오셨어요. 김치전도 나왔죠. 계란찜도 나왔어요. 마지막이니까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친구끼리. 저는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죠. 이 맛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이 온기를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시계를 봤죠. 12시 반이었어요. 출발해야 했습니다. 일어섰어요. 감사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또 와요. 꼭 다시 와요. 네. 올게요. 약속이에요. 할아버지도 손을 내미셨어요. 악수했죠.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친구, 잊지 마세요. 도시는 크기가 아니라 온도예요. 잊지 않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를 돌아봤죠. 아주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어요. 멈춰섰죠. 뒤를 봤어요. 은혜식당 간판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도쿄로 돌아가야 했죠. 원래 계획대로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항공권 앱을 열었죠. 오늘 오후 3시 비행기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변경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떴죠. 비행기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저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상하이의 하늘은 항상 흐렸어요. 스모그 때문이었죠. 효율적인 도시의 대가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느렸지만 따뜻한 도시의 선물이었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하루가 늘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돌렸어요. 공항이 아니라 숙소 방향으로요.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만 더 잊고 가자.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결국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줄은요. 저녁이 됐어요. 저는 다시 은혜식당 앞에 서 있었죠. 문을 열었어요. 어머, 안 갔어요? 아주머니가 놀라셨어요. 내일 갑니다. 하루 더 있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역시, 친구는 쉽게 안 가요. 그날 밤, 저는 소주 3잔을 마셨어요. 매웠어요. 하지만 달았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라고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 엿새째 밤, 짐을 쌌어요. 이번엔 진짜 가야 했어요. 내일 오후 3시 비행기였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캐리어를 닫으려고 했어요. 손이 지퍼를 잡았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못 닫고 있지?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죠. 골목길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옷을 입었죠. 캐리어 옆에 있던 작은 상자를 집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과자였죠. 원래 회사 동료들 줄 거였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켜져 있었죠. 저는 은혜식당 쪽으로 걸었어요. 왜 가는지 몰랐어요. 식당은 문을 닫았을 거예요.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어요. 은혜식당이 보였죠.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어요. 뭐지? 가까이 갔어요. 셔터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죠. 부엌불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소리가 났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머니였어요. 어머,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내일 가는데.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말이 막혔어요. 아주머니는 웃으셨죠. 들어와요. 할아버지도 계세요.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할아버지가 무언가 손질하고 계셨죠. 일본 친구. 새벽에 웬일이에요? 내일 가는데. 이걸 드리고 싶어서.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일본 과자였죠. 아이고, 이런 걸 왜. 아주머니가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앞치마를 벗으시며 말씀하셨죠. 여보, 새벽 손님이 왔으니 뭐라도 해야지. 그럼요. 할아버지는 소주병을 꺼내셨어요. 친구야, 마지막 한 잔 해야지. 테이블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잔을 따르셨죠. 아주머니도 앉으셨어요. 건배. 잔이 부딪혔어요. 소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지 않았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죠.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친구야,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한국에 왜 왔어요? 처음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상하이에서. 혼자였어요. 10,000명 속에서 완전히 혼자였죠. 그래서 왔어요. 정말로 따뜻한 도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됐어요. 이제 돌아가도 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친구야, 명심하세요. 사람은 큰 도시에서 길을 잃지 않아요. 마음에서 길을 잃지.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마음에서요? 네. 도시가 아무리 커도 마음만 있으면 안 잃어버려요. 도시가 아무리 작아도 마음 없으면 길 잃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죠.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친구. 소주를 또 마셨어요. 1잔, 2잔, 3잔.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아주머니가 라면을 끓이셨어요. 배고프죠? 먹고 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 나왔어요. 계란이 통째로 들어있었죠.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뭘? 라면을 먹었어요. 뜨거웠죠. 매웠어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공항 가요? 네. 아주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일어나셨어요. 친구, 잊지 마세요.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악수했어요.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10걸음쯤 걸었을까요?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은혜식당 불빛이 보였죠. 할아버지와 아주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사람은 마음에서 길을 잃지. 할아버지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독, 상하이, 효율과 시스템의 세계. 아니면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항공권 앱을 열었어요. 오늘 오후 3시 출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변경 버튼이 보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서울의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찾고 있었지? 30년 동안? 답은 명확했어요. 효율이 아니었죠.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거대한 빌딩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변경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떴죠. 달력이 나왔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후를 선택했어요.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확인을 눌렀습니다. 예약이 변경되었습니다. 화면의 글자들이 떨려 보였어요. 공항 코드가 사라지고 일주일이 제 손에 돌아왔죠. 뒤를 돌았어요. 은혜식당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와 아주머니가 놀라셨어요. 안 갔어요?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웃었죠. 일주일 더 있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크게 웃으셨어요. 역시 친구는 쉽게 안 가. 그날 저는 서울을 걸었어요. 홍대의 아침 거리, 북촌의 기와지붕, 지하철의 조용한 질서, 작은 식당의 따뜻한 국물.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합쳐졌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잇는 기술을 가진 나라야. 저녁, 은혜식당으로 돌아갔어요. 또 왔네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마지막 건배를 했어요. 아니, 마지막이 아니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또 와요. 친구.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도시는 관광지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내렸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익숙한 곳인데 낯설었어요.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죠. 책상, 의자, 침대, 노트북.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불빛이 반짝였죠. 질서정연했어요.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출근했어요. 회사 엘리베이터에 탔죠. 6명이 같이 탔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스마트폰을 봤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회사 식당으로 갔죠. 구석에 신입사원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같이 먹어도 될까요? 신입사원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물론이죠. 함께 앉았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신입사원의 이름은 다나카였어요. 교토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쓸쓸하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다나카는 눈을 크게 떴죠. 감사합니다. 처음입니다. 선배가 먼저 말 걸어주신 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퇴근길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을 샀죠. 계산대 직원이 기계처럼 말했어요. 540엔입니다. 돈을 냈어요.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죠. 감사합니다. 저는 한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돌아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였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주말 지하철을 탔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계셨죠. 저는 다가갔어요.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놀라셨어요.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이 먼저 도와주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들게요.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계단을 올라갔죠. 할머니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 감사 인사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밤마다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뉴스를 검색했죠. 번역기로 읽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뉴스를 읽었습니다.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노트에 한 글자씩 베껴 썼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글자 하나하나가 사람 모양으로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회사에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 다나카가 다른 신입사원과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수고하세요. 먼저 갑니다. 작은 말들이었지만 전에는 없던 말들이었죠. 제가 시작한 작은 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노트북을 열었죠. 항공권 사이트를 켰어요. 도쿄, 서울.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왕복이 아니었어요. 한 달 체류였죠. 티켓을 끊었어요. 책상 위에 소포 상자를 꺼내놨어요. 은혜 식당으로 보낼 편지와 사진, 그리고 작은 일본차 세트를 넣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 아주머니께. 그날 밤 소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처음엔 매웠죠.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대로 계속 마시니 달았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30년간 효율을 찾아 세계를 누볐어요. 하지만 정작 찾아야 할 건 사람이었죠. 한국에서 배웠어요. 도시는 크기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온도로 기억된다는 것을요. 다음 달에 가요. 이번엔 한 달 동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더 오래 있을지도 몰라요.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엔 제가 누군가의 잔을 채울게요. 오야마 히로토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출발 전날 밤 창문을 열었죠.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도쿄의 불빛이 보였어요. 여전히 화려했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어요. 머릿속에 서울이 떠올랐어요. 서울의 불빛은 도쿄보다 수수했죠. 하지만 대화했습니다. 또 와. 친구.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어요. 체크인을 했죠.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쿄가 점점 멀어졌죠. 2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을 나왔어요. 지하철을 탔죠.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어요. 골목길을 걸었어요. 익숙한 길이었죠. 2달 만이었지만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혜 식당이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시더니 눈이 커졌죠. 어머, 일본 친구. 다시 왔습니다. 할아버지도 나오셨어요. 진짜 왔네. 친구. 악수했어요. 포옹했습니다. 한 달 있을 겁니다. 한 달. 좋아요. 매일 오세요. 자리에 앉았어요. 소주잔이 놓였죠. 건배. 돌아온 친구를 위하여. 잔이 부딪혔어요. 소주를 마셨습니다. 여전히 매웠어요. 하지만 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이제 진짜 아시네요. 인생의 맛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래 여행했어. 건물과 다리를, 강과 불빛을 사랑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알았어. 내가 사랑하려 했던 것은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도시는 크기로 평가되지 않아. 온도로 기억돼. 한국은 내게 사람의 온도를 가르친 나라야. 나는 다시 왔어.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러요. 그들의 잔을 채우고 누군가의 하루를 덜어주기 위해. 그게 내가 배운 가장 정확한 길이야. 노트를 닫았어요. 내일 아침 은혜 식당으로 가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그 다음 날도요. 이게 제가 찾던 인생입니다. 효율이 아니라 온기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요.